데이빗 프로스트는 영국의 텔레비전 진행자이자 언론인, 작가이다. 1962년 풍자 프로그램의 진행자로 선정되어 풍자 붐을 일으키자 미국 TV의 진행자로 일하게 된다. 1969년부터 2008년까지 재임한 미국 대통령 8명을 모두 인터뷰하는데 영화 프로스트 대 닉슨은 1977년 닉슨 대통령과의 실제 인터뷰를 기반으로 한다. 명예를 회복하려는 닉슨과 경력을 도약시키려는 프로스트의 욕망의 접점에서 기획된다. 영국의 극작가인 피터 모건의 희곡을 바탕으로 각색한 론 하워드는 닉슨 대통령의 내면을 무게감 있는 심리적 성찰로 그려낸다. 론 하워드는 권력의 책임에 대한 깊은 통찰과 사실을 충실하게 재현하는 드라마틱한 연출로 관객의 몰입을 이끌어내 비평가들로부터 호평을 받는다. 프랭크 란젤라와 마이클 쉰은 무대에서 맡은 역할을 다시 영화에서 재현하며 노예한 정치가와 세속적 진행자의 내면을 사실적으로 표출시킨다. 연극계의 거장 프랭크 란젤라와 떠오르는 연기파 배우 마이클 쉰은 프로스트와 닉슨의 모습을 구현하며 숨막히는 연기 대결을 펼친다. 1977년 여름 미국 뉴스 프로그램 역사상 가장 많은 시청자들이 TV 앞에 모여든다. 3년간 침묵을 지켜온 닉슨이 대통령 재직 당시의 일들과 워터게이트 사건에 대한 진실에 입을 열자 4,500만 명의 이목이 집중된다. 4주에 걸친 닉슨과의 인터뷰에서 워터게이트 사건의 진실을 찾아내려는 프로스트와 워터게이트 사건을 희석시키려는 닉슨 간의 치열한 수싸움이 펼쳐진다. 워터게이트 사건과 베트남 전쟁에 초점을 맞춘 진지한 프로스트의 공격적 질문에 닉슨은 외교적 성과로 노련하고 능수능란한 응대를 한다. 프로스트라는 인물로 상징되는 영국인의 호감적 사교 능력과 소탈한 쾌활함을 부러워하지만 재치있고 유머러스한 정치적 감각을 갖춘 미국인 닉슨의 면모가 부각된다. 영국과 미국은 로마 법통의 계승을 둘러싸고 무의식과 의식의 세대결을 할 운명적 상대이자 상징이다. 그동안의 인터뷰에서 사과를 끌어내지 못하자 프로스트는 방대한 리서치를 토대로 마지막 인터뷰 공세에 나서며 권력을 잃은 외롭고 나약한 닉슨을 공략한다.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인물들의 변호사, 비용과 관련된 구체적 증거자료와 추가적인 불법 자료를 암시하며 닉슨을 한계로 몰아넣는다. 닉슨은 예상치 못한 프로스트의 반격에 참담한 심정으로 워터게이트 사건에 개입한 사실을 인정하고 사과한다. 나락으로 떨어진 닉슨이 마음을 추스르도록 예우를 갖추지만 프로스트는 대통령이 국가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지 묻는다. 관록의 정치인 닉슨은 마음을 비운 뒤 대통령이 그렇게 한다면 그것은 불법이 아니라는 뜻이다로 정치적 답변을 내놓는다. 대통령의 직위가 국가를 위한 통치행위와 정책 결정에 대한 법적 책임이라는 위험한 경계선에 있음을 내비친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논란은 현재 진행형의 정치적 화두이다. 정치적 화두를 다루는 일은 쉽지 않으나 역사적 사실을 통해 실체적 진실에 다가선다. 1966년 베트남 전쟁을 조기에 종결시키기 위해 미국군을 베트남에 증강시키지만 게릴라전에 취약한 미군의 피해와 사상자 수가 급증하자 반전 분위기가 고조된다. 중간선거에서 민주당은 상당한 의석을 잃는다. 1967년 베트남전의 악화로 연방준비은행의 달러 공급량이 늘어나 달러의 신인도가 떨어진다. 미국의 국제 수지가 악화되며 달러의 구매력이 떨어지자 프랑스는 금풀을 탈퇴한다. 금풀은 미국과 유럽 주요 7개국이 런던 자유금시장에서의 금가격을 공정가격으로 유지해 투기적 변동과 환시세의 혼란을 방지하려 합의된 제도이다. 프랑스는 30억 달러를 금으로 교환해 파리에 비축한다. 금가격을 낮춰 달러의 가치를 올리기 위해 미국은 런던 거래시장에 금을 몰아넣은 후 투매하지만 큰 손해를 본다. 1968년 3월 금풀이 붕괴하자 활동을 멈춘다. 반전 시위가 격화되며 대도시의 흑인들까지 폭동과 폭력 시위에 가담한다. 4월 흑인 지도자 마틴 루터 킹이 암살당하고 6월 상원 의원 로버트 케네디도 피살된다. 10월 존슨은 월맹에 대한 폭격 중지 명령을 내리고 파리 평화협상에 나선다. 11월 민주당의 후보 험프리가 닉슨에 패배하자 존슨은 백악관을 떠난다. 1968년 11월 닉슨은 선거를 통해 최초로 부통령에서 대통령에 당선된다. 1969년 3월 미국 의회는 연방준비은행의 달러와 금 교환을 강제하는 규정을 폐기할 준비에 들어간다. 1970년 반전 분위기가 고조되는 가운데 월맹군에 장악당한 캄보디아 정부가 군수물자를 요청하자 미군을 배치시킨다. 6월 상원은 쿠퍼처치 수정안을 의결해 캄보디아에 대한 군사원조를 차단한다. 1971년 패전국 독일과 일본의 성장 잠재력과 국제 경쟁력의 상대적인 성장 속도가 빨라지면서 미국의 시장 점유율이 위축된다. 성장 속도는 가격과 소득을 결정짓는 효용의 미분값으로 최종 단위의 효용과 생산력인 한계 효용과 한계 생산력을 나타낸다.
미국이 국제수지 적자를 기록하며 달러 가치가 떨어지자 달러를 금으로 바꾸려는 시도가 급증한다. 금의 해외 유출 압력 속에 달러의 평가 절하를 용납할 수 없는 미국은 금 가격과 금리 인상도 원치 않는다. 닉슨은 금의 고정 환율을 유지할 수 없자 1온스당 35달러로 금을 파는 금 교환 창구를 폐쇄해버린다. 8월 15일은 브레튼 우주협정의 고정 환율제를 파기하여 달러의 금태환을 정지시킨 날이다. 달러의 금태환 정지로 금본위제가 완전히 폐기되자 달러는 무제한으로 공급되며 법정화폐의 시대에 진입한다. 1972년 2월 닉슨은 중국의 모택동과 정상회담을 통해 죽의 장막을 걷어젖힌다. 국가안보 담당 대통령 보좌관 헨리 키신저와 주울레 총리는 마쿠에서 용의 주도한 교섭수를 펼친다. 월남전의 국력 소모전에서 벗어나려는 미국의 이해를 대약진 운동과 문화혁명의 실패와 소련과의 관계 악화에서 탈피하려는 중국의 갈망과 합치시킨다. 5월 닉슨은 월맹의 물자를 제공하는 소련의 브레즈네프와 평화 공존을 위한 협상도 진행한다. 11월 6천만 달러의 압도적 선거자금을 모은 닉슨은 재선을 승리로 이끌지만 자금 출처와 사용 근거에 대한 의혹을 증폭시킨다. 1973년 1월 닉슨은 월맹에 대한 폭격을 중지한 후 파리 평화협정으로 베트남전의 종전에 합의한다. 5월 빌더버그 클럽은 중동전을 부추겨 고유가를 유발해 달러의 약세를 해결하는 비밀회의를 갖는다. 7월 국제금융재벌은 삼각위원회를 조직해 세계 단일 정부를 위한 다국적 은행 및 기업가들의 공모를 기획한다. 10월 제4차 중동전쟁의 발발로 1차 석유 파동이 초래되자 유가는 폭등한다. 닉슨은 사우디아라비아의 인프라 건설과 군사 방어를 제시하여 5일 달러로 미국의 국채를 사는 타협안을 내놓아 달러 수요를 폭증시킨다. 두 자릿수 인플레이션을 일으켜 심각한 국제수지 적자를 낳자 주요 국가들은 변동환율제에 기반한 평가절하 정책을 쏟아낸다. IBRD와 IMF의 차관에 의지한 개발도상 국가들은 가혹한 구제 조건에 갇혀 경기 침체에 접어든다. 1974년 워터게이트 불법 도청 사건으로 정치력을 상실한 닉슨은 탄핵을 피하기 위해서 대통령직에서 사임한다. 1974년 8월 부통령 포드는 닉슨의 사임으로 대통령 선서를 한다. 9월 포드는 닉슨과 워터게이트 사건에 연루된 모든 사람들과 월남전에 연루된 징병 회피자들에 대해서도 특별사면령을 내린다. 하원 법사위에 출석하여 적극적으로 해명에 나서지만 거센 논란에 휩싸인다. 국가의 이익을 위해 불법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가라는 화두는 공의와 정의의 싸움이다.